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좀 간단히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글날이 되면 생각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들에게 고전을 가르쳐 주신 위아래 할 때 위라는 흔하지 않은 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한글날이 되면 이 선생님이 떠오르는 이유가 훈민정음 서문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한글의 창제 원리, 창제 정신, 이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 두 글자, 달아라고 써있는 이 두 글자의 발음 문제 때문입니다. 자, 훈민정음 서문을 보시면 나란 말씀이 둥극에 달아 이렇게 써있죠. 네. 그런데 한글날이 되면 여기저기 방송에서, 심지어는 예능 방송에서조차 훈민정음 서문을 외우는 모습을 제법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극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네, 심지어는 어떤 교수님께서도 15세기 당시의 발음을 복원하신다면서 영상을 만드셨는데 달아라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들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가르침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글 창제 당시, 즉 15세기 초에는 적기, 표기의 원칙이 연철이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연철은 이어적기라고도 하는데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연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철이 원칙이었다는 그 예로 말싸미, 실어, 노미, 쑤매, 따라민이라 이런 서문에 있는 어절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용비어천가에 보면 흔히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이런 식으로 모두 연철하여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저희가 분철을 적게 되었느냐? 1933년 일제시대에 한글 맞춤법 통이라는 것이 조선어학회에 의해서 제정됩니다. 이때 끊어적기를 택하는, 혼동되어서 사용되던 적기의 원칙을, 표기의 원칙을 끊어적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끊어적기를 원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씁니까? 말쌈이라고 적지 않고 말씀이, 적을 때는 발음은 말씀이 하고 읽지만 적을 때는 말씀이 이렇게 적고, 실어도 실어 이렇게 적고 읽을 때는 실어라고 읽죠. 노미도 놈이, 쑤매도 씀에, 따라민이라도 따름이니라 이런 식으로 적고, 샘이도 어떻게 적습니까? 샘이 이렇게 적죠. 깊은도 깊은, 물은 물은, 이런 식으로 분철하여 적는 것이 이때부터 원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철이 왜 원칙이 되었는지는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서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극에 달아 이렇게 써 있다고 달아라고 읽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달아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주셨는데요. 달아를 분철, 즉 끊어적기를 한 것은 리을이 설치금, 혀 옆소리라고 합니다. 영어의 L자와 같이 혓바닥이 입천장에 딱 붙었다가 떨어지는 발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되어야 한다는 그 당시의 문법적 표기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읽을 때 설전음, 혀 굴림 소리라고 하죠. 영어의 R 발음입니다. 달아 하면은 R 발음이 되죠. 달아로 읽으면 안 되고 달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아로 읽어야 된다면 소리 나는 대로 달아라고 연철하여 적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철을 한 이유는 발음이 달라라고 설측으로 나야 된다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달라로 읽어야 된다면 표기도 달라로 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형용사의 어감과 어미에 대해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또한 15세기 문헌 중에서 달라와 같이 리을
리얼 설치건물 이렇게 리얼로 포기된 사례를 아시는 분, 발견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